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홍준표 씨가 아마 처음으로 이재명을 지금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범인 운운하는데, 대통령한테 범인 운운하는데, 이런 거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홍준표 아주 말 잘했습니다. 바른 말 했습니다. 네. 이재명이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을 했는데, 바로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안 처리를 주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때 하는 말이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을 곤두박질 시켰습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에서 현재 범인으로 지목돼서 수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현재 범인으로 지목돼 가지고 수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 건 난센스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홍 시장이 직접 이재명을 거명은 안 했지만 맥락상 비판의 화살은 이재명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가면은 이 대표가 범인 운운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자 홍 시장이 좀 발끈했습니다. 홍 시장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법 공부에서도 이재명이보다 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법 공부에. 법상식 법 공부는 이재명이가 꼼수는 더 많이 알지 몰라도 법 공부, 법 내용은 재판 지연하는 방법들은 이재명이가 더 많이 알지 몰라도 재판의 법리라든가 법 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시장 이런 분이 더 깊게 알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검사 사칭 그 이유를 갖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지만, 아니 변호사 하면서 검사 사칭까지 한 사람이 검사가 오죽 되고 싶었으면 검사가 안 됐겠습니까? 검사가 못 됐으니까 변호사 한 그런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 사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금 검사 사칭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법리에 대해서 홍준표가 제가 볼 때는 이재명보다 훨씬 깊은 법리와 법사상을 깊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이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얄밉습니다. 반어적으로 딱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 이 말은 범인이니까, 만약에 거부권 하면 범인이니까 거부권 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심보입니다. 그 심보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좀 미안하지만 거부권 반드시 한다. 그리고 미리 기자회견에서 이 항목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대통령이 판단한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이재명 너 좀 맛 좀 봐라 하는 그러한 형식의 법리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상권 분립과 사법권을 문란시키는 그러한 행위라고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 아닌 원칙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명을 법리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재명이는 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대내었던 것 아니냐. 여당이 끊임없이 대내었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 대통령은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 안 하겠네. 소위 말해서 비꼬기까지 합니다. 예, 홍 시장은 영수회담 한 지 며칠 되었다고 그러십니까? 국민들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협치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라는 것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몰아붙이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하시지요. 아직 3년이란 세월이 남았습니다. 3년이란 세월이 남았습니다. 차근차근 하시죠. 여기 말에 뉘앙스가, 깊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까불어봐야 대통령 임기는 3년 남았다. 당신 아무리 급하게 떠들어와야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되기 어려워. 홍 장군이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이런 뜻 아닐까요? 이 홍준표 뜻은 그 뜻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읽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참, 이재명이 정말 왜 이럽니까? 협치하자고 잉크도 안 바르는데 뒤로 엎어버리고, 당신 내 그럴 줄 알았어. 이 주머니 꺼낼 때, 싱하이밍식으로 꺼낼 때 내가 이재명을 알아봤다니까. 저는 이재명과의 협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정말 애국심이 강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피고인한테 그저 넘어간 겁니다. 피의자한테 넘어간 겁니다. 혐의자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남FC 재판 있죠. 이 성남FC는 이재명, 성남FC 하면 이재명이가 떠오르시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은 지금 두 갈래로 나눠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하고 18년 사이에 두산건설 등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해결해 주는 대신에 성남FC의 후원금을 133억 5천만 원을 내게 한 혐의입니다.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걸로 기소돼 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거 한 개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남FC에 후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업 임원들의 재판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두 가지 갈래로 성남FC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하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증인 255명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거는요, 재판을 늘리기 위해서 지연을 시켜가지고 혹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지 않나 그때를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꼼수에 들어가지만, 아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요? 자다가 벌떡 하겠습니다. 아니, 쉽게 혐의를 띄고 재판을 지금 3개나 받고 있고 7개 건수나 있는 분이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된다고요?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대표는 방탄 지 제주껏 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범죄 혐의가 그렇게 10개나 되고 건수가 7건 이상 되는 이런 사람 절대 대통령을 안 뽑을걸요? 그리고 검찰이 앞서 증인으로 신청한 155명을 합치면 410명이나 됩니다. 검찰이 대규모 증인을 신청한 것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성남시와 기업 사이에 오간 성남FC 후원 관련 공문, 이메일 대부분에 대해 증거로 쓰이는 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증거로 신청했던 문건과 이메일 작성에 관여한 성남시 공무원, 기업 실무자 모두를 법정에 세워서 실제로 작성했다는 증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은 변호인들이 허위일 가능성이 아주 낮은 서류에 대해서도 부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부동의 여부는 피고인 측의 자유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증인 410명에 대한 신문을 모두 진행하면 재판이 수년간 늘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요, 기소 후에 1심 선고까지 4년 11개월이 걸린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의 증인이 101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상 최악의 재판이 지금 이재명이가 재판 지연이 벌어진다. 이재명 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은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병합해가지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3, 3부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 재판은 현재 위례개발 비리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 중입니다. 성남FC 사건에 대한 심리는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성남FC 재판에서도 대규모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도 또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이 스치는 곳은 이것이 나라냐, 이런 재판들이 많습니다. 이게 나라냐. 도대체가 반성과 성찰을 모르는 이재명,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범인시하고, 최상병 사건 범인시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적반하장이죠. 오죽하면 홍준표가 적반하장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잘못 생각해서 큰일을 저질렀으면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조용히 퇴진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일진데 이제는 대통령까지 범인을 만들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후임 대통령입니까? 이재명 씨가.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 많은 깊은 충전을 해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애국심의 불을 태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국을 하지 않고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그러한 불순 세력들을 처벌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휴가를 편히 쉬시고 충전하셔서 귀환해서 대한민국이 융성되는 밑받침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